미국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아니었어.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좋더라. 거기다 미국에서 사는 거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해. 아무리 한류 열풍이라지만 그게 진짜야. 한국 국적을 얻게 된 외국인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쏟아지는 특권들에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연히 방송에서 본 한국 모습 때문에 한국에서 국적까지 취득할 만큼 오랜 한국살이를 하고 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 여권을 들고 외국 여행을 할 때면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미국 여성 모니카예요.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새로운 특권의 세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었던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TV에서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불이 꺼진 공연장의 불빛이 반짝이면서 마치 입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에 매료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상당히 특색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된 후 틈나는 대로 한국을 검색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열리는 문화체험 행사가 있었어요. 해외에도 몇몇을 초대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호기심에 신청했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저마다 이유가 분명했어요. 저 역시 뛰어난 한국인의 악기 연주와 공연 매너에 매료되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사실대로 말했죠. 문화체험 행사라는 점과 잘 맞아떨어졌는지 외국인 5명을 초청하는 행사에 제가 당첨되었어요. 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열광했고 당장 회사에 알렸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 열흘간 회사를 쉬어야 했거든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오며 상당히 들뜬 모습으로 입국 심사를 거쳤어요. 미국만큼이나 오래된 유적들이 많은 나라였는데 미국과 다르게 상당히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난생 처음 떠나온 해외여행이었지만 초청으로 오게 되었고 문화사절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막중한 임무를 띈 것처럼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과 춤 그리고 전통 예술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봤던 공연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문화들을 한국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옛 전통이 훨씬 더 잘 보존된 한국은 보면 볼수록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열흘의 일정이었지만 간단한 한국어도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었는데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는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게 매력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하나 둘 익히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무는 나날들이 늘어갈수록 미국로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는 열흘간의 일정이 끝난 뒤 미국로 돌아가 다시 한국으로 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머물면서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여행으로 한국을 경험하기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단지 열흘 머물고 왔을 뿐인데 이제 미국과 좁게 느껴지면서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가까운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땐 단 한 번도 미국과 불편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죠. 단 열흘 머물고 왔을 뿐인데 머리에서 한국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은 재택근무도 가능하지만 일주일에 3번은 출근해야 했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은 대중교통 노선이 제한적이었어요. 도심으로 가는 접근성이 상당히 낮았죠. 버스나 지하철이 자주 운행하진 않았지만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계획을 더욱 앞당기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낮은 빈도수로 운행되던 지하철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지하철을 이용 못하고 버스를 타야 했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들쑥날쑥해 출근하기 전 버스를 타려면 30분 이상 정류장에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이런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한국을 다녀오니 정말 모든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심으로 갈수록 좁은 도로에 차량들이 가득해 승차하기 어려워지고 꽉 막힌 도로엔 차들이 가지도 못한 채 서 있기 일쑤였어요. 미국에서 교통체증으로 버스나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건 일상이거든요. 일정 조절이 어려워 회의를 하더라도 당일에 갑자기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죠. 예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할애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끊긴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미국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어요. 도무지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계획을 앞당겼어요. 혹시 제가 한국의 대중교통과 미국의 대중교통을 비교하니까 단지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겠구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 시작은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작은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장정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그 후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느끼는 감정까지 앞으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넘겨짚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미국 대중교통이 불편한 이유는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같은 이유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찾아보기 힘들죠. 도심에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부수지 않고 유지하며 도시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몇백 년 전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없으니 걸어 올라가는 게 익숙해야 해요. 몇백 년 전에 도시를 설계했으니 도시의 거리는 좁고 골목골목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버스는 늘 막히고 건물이나 가정주택은 모두 작아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결국 저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1년 만에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당에 등록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익힐수록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한국 친구들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었죠. 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자유로운 한국어 사용이 가능했어요. 자연스레 한국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도 배웠고요.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에서 한국어와 미국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어요. 이젠 한국에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점점 알고 지내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머무는 게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과정 덕분에 한국에 결국 정착할 수 있었어요. 겨울에도 따뜻한 생활이 가능한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리기 싫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방을 하더라도 따뜻하지 않고 난방비만 지불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항상 두꺼운 옷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내죠. 손에는 늘 따뜻한 차를 들고 있어야 해요. 체온을 유지하려면 말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첫 겨울을 보내고 나자 제 삶의 정착지는 한국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졌어요. 한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바로 욕실을 나와도 춥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었으니까요.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자면 한국에서 샤워할 땐 욕조 안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 욕실을 모두 방수가 잘 되어 있어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일이 전혀 없답니다. 정말 편리하죠. 한국에 머물며 살고 싶게 만드는 요인은 또 있었는데요.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범죄율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들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 충분했어요.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어 대형마트나 편의점 음식점이나 카페 또는 서점이나 도서관 등도 이용하기 수월했고요. 미국만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나라라는 점도 한국에서 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머문 지 5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한국에 귀화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물론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무려 고급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그 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신청서만 내면 끝도 아니죠. 면접 심사를 거쳐 왜 한국에 있어야 하는지 답해야 하는데요.
여기엔 한국의 문화나 역사 정치 및 경제 등 전반적인 지식이 토대가 되어야 한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 친구들도 놀랄 정도로 자세하게 모르는 한국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 당당히 한국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뿌듯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모든 난관을 통과하고 그렇게 전당당히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한국에 외국인으로 있을 땐 그렇게 한국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국적을 취득하고 나니 전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것 같았어요. 말 잘하는 이방인이 한국 사람인 척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저를 배척하거나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던 건 아니에요. 한결같이 친절했고 제가 한국인이 된 걸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휑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한국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단순해져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시선을 돌리면 좀 더 편안한 상태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당당히 한국 여권을 이용했어요. 태어난 건 제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내가 살 나라는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 여권을 들고 여행을 다니며 느꼈던 한국 여권 파워는 실로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선택한 내 나라 한국 덕분에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선 비자 면제 혜택이 된다는 게 놀라웠어요. 비자를 신청하려고 알아봤는데 복잡한 절차나 비용이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운이 좋아 그런 나라를 선택했나 싶었는데 아니었죠. 상당히 많은 나라로 거의 200개에 가까운 나라에 언제든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공항이나 국경에서 우선 심사를 받은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미국 살 때 종종 가봤던 나라였어요. 부모님을 뵈러 미국을 가는 김에 유럽도 돌아보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전 미국 여권을 들었을 때는 긴 줄을 기다렸다 심사를 받는 게 당연했어요. 자주 가더라도 면제되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죠. 똑같이 줄을 서고 새로운 질문을 받았어요. 때론 동일한 질문을 받더라도 성심성의껏 답해야 입국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은 달랐어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통과하는 과정이 마치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너무 비싸서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 없지만 영화에서 본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한국 여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현지를 돌아다니며 생각지도 못한 혜택도 찾을 수 있었어요. 나중엔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게 되는 재미도 있었죠. 한국 여권을 소지하면 다양한 여행 관련된 혜택이나 할인도 가능하거든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예전에 갔었던 호텔을 다시 가게 되었는데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한국인이 된 후 더 좋은 대우를 받았죠. 한국어를 배우고 나니. 한국어 안내로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는 문구를 종종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곳도 있었죠. 샴페인을 서비스로 주는 곳도 있었고요. 미국 여권으로 다닐 땐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며 눈에 들어오는 한국어를 읽었더니 혜택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건 장기 체류를 별도의 과정 없이 통과시켜줬다는 점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졌더니 수월하게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의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차올랐습니다. 신기했어요. 한국에 있을 땐 내가 외국인이자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국적을 취득했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내가 선택했기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겨내야 했어요. 제 몫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낼지 막막했는데 단 한 번에 해결이 된 셈입니다. 여행에서요, 한국 여권을 들고 세계 몇 개국을 다녔을 뿐인데 한국 여권을 내밀 때마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제 외모를 보고는 진짜 한국인이 맞냐고 묻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 국적과 제 사진이 담긴 한국 여권을 펼쳐 보이곤 했답니다. 전 예전엔 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에선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면 한국에서의 고민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혜택과 특권을 누릴수록 자유롭게 여행해주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그림자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결국 전 한국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더 이해하고 싶어졌고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며 저같이 이방인이지만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에요.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한국이지만 한국은 지금 알려진 드라마나 음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이었지만 이제 한국인이 된 제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어요. 내 나라 한국이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질수록 제 자부심 역시 높아진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나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모니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을 나갈 때보다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우리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모니카 씨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의 다양한 특권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 사람인 세뉴입니다. 제 친구가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다른 옥스포드 친구의 얘기를 듣더니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친구가 한국에 오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예요.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과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궁금했죠. 역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사람, 장소, 사건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요. 특히 폴란드는 다사다난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유명하답니다. 멸망을 당했다가 독립을 되찾기도 했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침공을 당하고 그 이후 거의 바로 소련에게 또 침공당한 적이 있죠. 이때 저희 폴란드 사람들은 많은 죽임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깊게 역사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운 좋게 옥스포드 대학교에 올 수가 있었죠. 제가 대학교에 오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정말 너무 기뻐하시면서도 제가 홀로 낯선 곳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옥스포드 입학 이후 하루하루 배움이 넘쳐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전공 수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에 가입해 친구들과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학교 역사. 동아리 회의 중에 저희가 이번에 어디로 수학여행을 갈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매년 동아리에서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장소를 골라 방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는 항상 아르바이트와 과제에 치여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마지막 학기라 이번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토론에 참여했죠. 올해도 어김없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직접 그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으시다면 모두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저희 동아리장이 토론을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고민했어요.
유럽 쪽으로 좀 더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프랑스, 이탈리아 아니면 오스트리아 어디를 말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순간 제 모든 사고 회로가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잘 들은 게 맞나요? 한국이요. 중국 옆에 혹처럼 붙어있는 그 한국,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수학여행인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멀리 아시아로 가야 하나 싶기도 했고, 유럽에 궁금한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동양은 글쎄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지 못했어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니까요. 한국 노래 안 들어본 사람이 지금 있기는 할까요? 음식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많이 흘러나오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노래에 관심이 없을 뿐이죠. 저에게 K-팝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시끄러운 음악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한 대학 친구 중 한 명인 일본에서 온 유나라는 친구가 한국의 이야기를 몇 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유나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지만 차별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일본어를 쓰면 주변에서 째려보는 듯한 시선을 느낀 적도 있었고, 가장 상처받았던 부분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일본인인 것을 알고 다가와 독도가 누구 땅이라 생각하냐는 무례한 질문을 위협적으로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유희의 한국 여행은 무섭고 두려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한국을 가는 것이 꺼려졌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대충 들어 알고 있지만 그렇게 무례하게 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간 제 친구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다니 한국인들이 많이 무례하고 어쩌면 외국인 차별이 많이 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굳이 가야 한다면 일본을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저는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보다는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굳이 갈 거라면 더 좋고 많은 역사가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이야기에 한국을 제안했던 친구 데이지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제 친구가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야. 음식, 패션, 기술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우리가 그곳에 가본다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다른 친구들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을 때일수록 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들은 한국의 오랜 역사, 경제와 기술의 혁신,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그 나라가 얼마나 변화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했죠. 저는 한국을 아마 평생 가볼 일 없는 곳이라고 여겼거든요. 저와 데이지의 토론은 길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투표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자신 있었어요. 누가 한국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 굳이 여행을 가고 싶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세상에 저는 투표 결과를 보고 조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안한 프랑스가 한 표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한 표는 제가 던진 표였고요. 왠지 모를 부끄러움으로 저의 얼굴은 빨개지고 말았어요. 제가 너무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곳에서 배울 게 있을까요? 마지막 투표지 발표와 함께 저희의 목적지는 결국 한국으로 선정되었고,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여행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저희의 이번 목적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의 대학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해요. 다들 여행 준비 잘하시고 올해도 즐겁고 안전하게 잘 다녀와 봅시다. 동아리장의 마지막 멘트와 큰 박수들로 저희의 그날 토론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모두들 즐겁게 동아리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축 처진 어깨로 동아리실을 나서게 되었죠. 그때 뒤에서 데이지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데이지의 말에 뒤를 돌아보았죠. 한국으로 가게 되어 많이 속상해 보여서 하지만 정말로 배울 게 많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함께 즐겁게 다녀오자. 데이지가 마음이 쓰였는지 저를 위로하려는 듯 말했어요.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굳이 한국을 말해서 가게 만든 장본인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속으로 삼키기 위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같이 즐겁게 다녀오자, 제가 말했어요. 데이지는 웃으며 저 등을 두드리고는 나갔죠. 이제는 정말 되돌릴 수가 없겠네요. 저는 꼼짝없이 한국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여행 일정을 짜고 준비하면서 제 걱정은 더욱 커졌어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 노력하며 열린 마음을 갖고 미리 공부도 해봤지만 검색 결과 대부분은 여전히 제가 늘 들어왔던 부정적인 이야기와 고정관념들로 가득 차 있었죠. 더 알아볼수록 제 편견은 더욱 강화되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무렵 저는 긴장과 불안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약 10시간의 비행 내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겪게 될 최악의 상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죠. 더러운 거리, 무례한 사람들, 낯선 풍습들, 그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언어 장벽까지 제가 완전히 낯설고 어색해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비행 시간이 지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국장으로 걸어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들을 마주할 생각에 긴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인천국제공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본 광경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제 눈앞에 펼쳐진 공항은 매우 넓고 밝고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매끄럽고 반짝반짝한 하얀색 바닥과 가지각색의 음식을 팔고 있는 상점들. 그리고 보기만 해도 편해 보이는 편의시설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듯 많은 관광객들까지. 그리고 매우 친절한 직원분들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방문객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깜짝 놀랐죠. 붐비는 공항을 둘러보며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매우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는 저희 무리들을 서둘러 쫓아갔어요. 그때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이주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몰랐어요. 저는 새로운 나라와 문화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의 신념, 가치관,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게 공항을 나서는 그 첫걸음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일행이 공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전 창밖에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멀리로는 도시 풍경 뒤로 푸른 산들이 솟아 있어서 도시 너머에 존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 드라이브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매끄러운 전기차들이 조용히 엔진을 올리며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화려한 광고와 정보들이 번쩍이고 있었고요. 심지어 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답니다. 덕분에 저와 제 친구들은 금세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주변 풍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고 넓은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갖춰져 있었죠. 멋진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세련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죠. 모든 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잘 설계된 것 같아 보였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한 호텔은 명동에 위치한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는 제가 영국이나 유럽에서 본 어떤 고급 호텔 못지않게 멋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친절한 직원들까지. 심지어 제 방에서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고 따뜻한 온돌 바닥과 깔끔한 화장실, 향기로운 녹차 세트와 커피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을 둘러봤어요. 조선 왕조 시대의 가장 큰 궁궐인 경복궁도 견학했죠. 웅장한 대문과 돌로 된 안뜰을 거닐며 가이드분이 건물들의 역사와 그곳에서 살았던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무 구조물을 장식한 복잡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 그리고 우아하게 위로 솟은 독특한 지붕의 곡선에 매료되었답니다. 또 그곳에서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는 모습과 가이드분의 설명을 함께 들으니 마치 제가 정말 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저희는 또한 유명한 강남 지역도 방문했어요. 예전에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된 강남 스타일로 익히 알고 있던 곳이죠.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백화점과 세련된 카페 성형외과 연예기획사 등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스타일리시한 젊은이들이 눈에 띄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보였어요. 화려한 분위기에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죠. 전에 봤던 경복궁과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이토록 다른 풍경이 한 도시에 공존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신기했죠.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남북한 사이에 중무장된 국경인 DMZ 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이에요. 도시의 자동차와 높은 건물들이 가득 찬 모습과는 다르게 논과 밭으로 뻥 뚫린 풍경을 구경하며 지나갈 때 가이드분은 한국 전쟁의 역사와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전쟁으로 인해 헤어져 수십 년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도 연락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의 가이드분의 목소리에서 복잡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DMZ에서 저희는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찾았어요. 망원경으로 황량한 마을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높은 빌딩과 붐비는 거리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중무장된 국경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더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선 하나를 두고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인 군인들이 긴장감 있게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저 선 하나만 넘으면 바로 다른 나라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분단국가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폴란드도 많은 전쟁을 겪고 상처를 입었던 나라로서 이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더욱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 슬프기도 했죠. 이러한 많은 곳들은 방문하면서 또 하나 인상이 깊었던 점은 관광 내내 우리가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환대였어요. 호텔 직원부터 식당 종업원 길에서 우연히 길을 물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저희를 공손하고 친절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서는 저의 편견을 깨뜨리는 정감 어린 온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긍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안에 뿌리 깊이 박힌 편견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서양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더 힘든 건 그런 생각들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제 주변에 가득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 관점이 진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여행의 후반부에 있었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여행 전 동아리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방문해서 역사를 전공하는 한국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고려대학교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매우 넓고 예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명문대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 고려대학교의 역사학부 친구 루루가 함께 교실에 둘러앉아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는다. 바로 그때 저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적이며 호기심 넘치는지를 알게 되었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유럽과 영국의 역사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들의 문화에서 온 흥미로운 이야기와 관점을 공유했죠. 그중 특히 연수라는 이름의 친절한 여학생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휴식 시간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제 폴란드계 배경과 영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물어봤죠. 저는 제 가족사와 폴란드의 역사,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제 열정과 영국 옥스포드에서의 즐거운 배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언젠가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연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연수 역시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끈끈한 가족관계, 경쟁적인 학업 환경, 좋아하는 K-팝 그룹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했으며 젊은 성인으로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특히나 대화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한국과 폴란드가 어쩌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옛날부터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한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조상들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오랜 기간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원에 마침내 독립을 해낸 이야기는 저희 폴란드와 너무 비슷해 보였죠. 하지만 그 이후 오래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시작되었고 저희가 방문했던 DMZ 구역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연수의 눈빛에서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보였어요. 제 눈빛과 겹쳐 보이는 것만 같아 동질감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연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실히 이제까지의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많은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였죠. 알면 알수록 더욱더 궁금해지는 나라였어요. 연수가 특히 서양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오해에 대해 언급했을 때 저는 많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런 편견 중 일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죠. 비록 제가 이제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연수는 저의 그런 고정관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람들과 문화를 바라보라고 격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인상 깊었던 대화를 마무리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연수와 다른 한국 학생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싶었고 심지어 언젠가 그들이 영국에 와서 저를 방문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교실을 나서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과 애정을 느꼈는데 그런 감정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제 마음과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후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의 발견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매 순간 새로운 경험들이 제 오래된 편견과 선입견을 깎아내렸어요. 어느 날은 서울에서 2시간 반가량 기차를 타고 해안 도시인 부산으로 여행을 갔죠. KTX 고속열차를 타고 시골 풍경을 질주하면서 그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감탄했어요. 무료 와이파이에 지정석 정확한 도착 시간까지 낡은 영국의 열차와는 비교도 안 되었죠. 또 항상 느끼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우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 중 하나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어요. 북적이는 좌판 사이를 걸으며 바다의 풍요로움에 감탄했죠. 거대한 수조에는 화럽게 장어들이 부글거리며 출렁이고 있었어요. 장화를 신은 상인들은 왁자지껄한 사람들 속에서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바다 내음이 진동했죠. 진정한 해안가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뾰족한 성게나 미끈거리는 해삼 같은 특이한 해산물들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해산물을 고르고 시장의 소박한 식당에서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해산물들의 신선함과 다양성에 감사하게 되었죠. 우리 일행이 구운 생선과 매운탕 전복죽으로 점심을 먹을 때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새롭고 신나는 맛이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감천문화마을을 찾았는데 그곳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이 살아있는 예술작품으로 발전한 곳이에요. 가파르고 좁은 골목을 오르며 형형색색의 집들과 기발한 조각품들, 장난스러운 벽화들에 넋을 잃었죠.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 동네 자체는 아름다우면서도 편안한 이음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색채와 창의성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주민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감동했어요. 이 마을이 과거 가난하고 낙후된 동네에서 어떻게 번성하는 예술 중심지 마을로 발전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노력과 비전 덕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역경 속에서 보여준 끈기와 독창성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는
한국의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역사와 미래를 조명하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원에 있는 뮤지엄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규모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사방이 유리로 만들어진 세련된 건물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뮤지엄 안으로 들어가 최첨단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저는 삼성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의 규모와 범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감명 깊었던 건 삼성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1930년대 작은 무역 상사로 시작한 삼성은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죠. 전쟁과 정치적 격변, 경제 위기 등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말이에요. 노력과 혁신 그리고 성공에 대한 끈질긴 열망으로 삼성은 한국이 가난해서 번영으로 도약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가이드분이 혁신적인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는 삼성의 철학을 설명할 때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꿈과 야망을 잃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쟁과 식민 지배의 폐허에서 한국은 너무나 많은 분야를 선도하는 번영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일궈냈어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위기를 견디고 전 세계적으로 큰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한 삼성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정신을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저는 달콤 쌉싸름한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모두 공유하게 되어 신이 났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놀라운 나라와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자유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저는 전통 한옥이 즐비한 역사적인 북촌 한옥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한옥의 우아한 기와 지붕과 정교한 나무문의 곡선을 감상하며 골목골목을 거닐자 평화로움과 시간을 초월한 듯한 기분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만 같았죠. 그러다 한옥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작은 찻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봤어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준 건 찻집 주인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손짓 발짓과 서툰 한국어 실력을 총동원해 저는 오미자 차를 주문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죠. 상큼한 차를 홀짝이며 찻집의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교훈을 돌이켜보았어요. 고조선과 신라의 고대 왕국에서부터 오늘날 한강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했죠. 전쟁과 정치적 격변 경제 위기를 견뎌내며 번영하고 역동적인 국가를 건설해낸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고요. 그리고 저와 동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준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관용에 대해서도 생각했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저는 감사함과 겸손함에 사로잡혔어요. 제 한국 여행이 그저 즐거운 휴가나 학술적인 활동이 아니라 저를 깊이 있게 변화시킨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찻집을 나와 다시 서울의 붐비는 거리로 향하면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새로이 연결되고 공감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신선한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들에게 미소를 보냈고 저를 호텔로 데려다준 택시 기사 아저씨와 담소를 나눴으며 심지어 저에게 한국 전통주 소주를 기념품으로 판 편의점 직원과도 몇 마디 한국어로 인사를 주고받았죠. 그날 저녁 우리 일행은 한 전통 한식당에 모여 작별 만찬을 가졌어요. 우리는 낮은 상 주위에 둘러앉아 불고기와 삼겹살 반찬 등을 나눠 먹었죠. 우리는 웃으며 한국에서 함께 경험했던 추억을 되새겼어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궁궐부터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 마음 따뜻해지는 한국인들과의 만남까지 길고 긴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죠. 밤이 깊어가고 소주를 다 같이 한잔하면서 저는 한국과 그곳에서 만난 멋진 사람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를 그들의 세계로 환영해주고 선입견을 넘어서 보라고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연수와 다른 한국 학생들의 생각이 났죠. 화려한 K-팝 스타나 첨단 기술만이 아닌 한국을 진정 한국답게 만드는 따뜻하고 강인하며 근면한 보통 사람들이 말이에요. 건배 순서가 저에게 돌아왔을 때 저는 소주잔을 들고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동료들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죠. 우리 모두를 영원히 변화시킨 이곳의 경험과 사람들을 위해 건배 소주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비우자 깊은 감사함과 영감이 저를 휘감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여행의 교훈과 추억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그것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목적이 저에게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돌아오리라 다짐했어요. 관광객이나 학생이 아닌 친구로서 말이죠. 우리 두 나라와 문화 사이의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여행의 진정한 의미란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람과 관점을 만나고 전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고 친절해진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영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탄과 애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부터 고즈넉한 고궁까지 얼큰한 김치찌개부터 달콤한 K-팝 멜로디까지 한국은 세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선사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기술적 성취를 넘어 문화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회복력, 인간적 온정까지 말이에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그곳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 제 마음과 정신을 열 수 있었던 기회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물론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게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았죠.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회의감으로 이곳에 오는 것을 누구보다 꺼려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에 한 표를 던진 사람이 저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이곳을 오지 않았다면 저는 상징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의 저는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한국으로 떠나보시길 권해드려요.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가보세요. 놀라움과 도전 그리고 변화할 준비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여행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말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감사하다고요. 당신들의 환대와 관용 그리고 기꺼이 당신들의 문화와 이야기를 저와 나누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이에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저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왔지만 한국은 결코 제 삶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저를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세계 시민이 되도록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전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모두들 아직 방문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한국은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꼭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왜 가자는 건데 극각 가수 때문에 한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 돼. 여기 한국으로 갑자기 가게 되었다는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한국으로 갈 바엔 죽는 게 낫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곳에 가자마자 갑자기 그 두 친구는 대성통곡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디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디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일상의 배경에 조용히 녹아드는 평범한 어느 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중문화의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K-팝 밴드 포스터와 생동감 넘치는 색감으로 장식된 아늑한 아파트 제린의 집에 있었어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했지만 제리는 그날 다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저도 모르게 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디바 이거 들어야 해. 제리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제리가 노트북을 열자 순식간에 방 안은 K-팝 노래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장르를 처음 접했는데 단색이었던 세상에 한 줄기 색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경쾌하고 멜로디는 귀에 쏙쏙 들어왔으며 가사는 제가 모르는 언어인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노래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저를 이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준 가이드였습니다.
그녀는 전염성 있는 열정으로 가사를 번역하며 노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리는 밴드와 그들의 여정 그리고 K-팝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열정과 노력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음악의 힘에 대한 이야기 등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책 한 권을 펼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K-팝의 세계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는 뮤직비디오를 감상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연기자, 댄서,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움직이는 시였고 표정은 노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비트를 결합한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매혹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죠. 들으면 들을수록 K-팝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세계각지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문화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K-팝에 대한 관심은 열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K-팝 내의 다양한 아티스트와 장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라드, 댄스 트랙, 솔로, 아티스트 밴드 등 음악의 다양성이 풍부했습니다. 아티스트마다 각기 다른 음악을 선보였지만 진심 어린 감성과 완벽한 장인 정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리와 저는 몇 시간 동안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댄스 루틴에 대해 토론하고 아티스트들의 패션과 스타일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몇 가지 춤 동작을 배워보기도 했는데 서투른 시도에 웃으면서도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제리와 꿈을 공유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K-팝 콘서트를 라이브로 본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 에너지의 일부가 되어 직접 음악을 경험하는 것. 저는 제리보다 제 자신에게 더 많이 말했죠. 제리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한국으로 가자.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자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콘서트를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콘서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일부가 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 날짜를 조사하고 여행 일정을 알아보고 먼 꿈처럼 보였던 일이 서서히 실현 가능한 모험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리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는데 바로 한국 피부과를 방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한국 모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음악 여행,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자 역사 아름다움 예술이 풍부한 문화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여정이었죠. 제 시야를 넓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선율과 함께 울려 퍼질 모험 발견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고 항공편을 예약하고 날짜를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과 고궁이 조화를 이루고 분주한 도시. 생활과 고유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K-팝의 심장부이기도 하죠.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제 일상 어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먼저 시작한 제리가 발음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실수에 웃고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작은 승리에 환호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계획하면서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의 번화한 거리 등 유명한 랜드마크를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이자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이벤트는 바로 콘서트였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같은 공간에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행의 흥분 속에서 제리의 피부과에 대한 제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좀 더 조사를 해보니 한국은 스킨케어와 뷰티 트리트먼트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관리와 뷰티 트리트먼트는 한국인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왜 안 될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여행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독특한 무언가가 될 수 있겠지. 저는 예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한국 여행에 완벽하게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고 출국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음악, 문화, 음식, 심지어 스킨케어까지 한국 여행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음악적 경험 그 이상을 선사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과 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활기찬 에너지와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전통 한옥과 어우러진 도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뮤직비디오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시내로 나섰습니다. 거리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노점상 지나가는 사람들. 흥겨운 한국어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피부과 예약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클리닉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은 영어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이 박사는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녀는 시술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고 스킨케어는 사치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피부 재생 시술과 보톡스를 선택했는데 두 시술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이 박사의 전문 지식이 분명했고 제 피부를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이 스킨케어와 미용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게 된 경험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리와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피부는 서울의 은은한 불빛 아래서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리는 미소를 지으며 봐요. 내가 그럴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피부과 방문은 우리 여행의 예상치 못한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탐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적지를 방문하고 맛있는 한식을 맛보고 김치 담그기 체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인들이 스킨케어 루틴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한국인의 스킨케어 비결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럼, 에센스 마스크 등 광채 피부를 약속하는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현지 뷰티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각 제품의 장점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인 유명한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배웠습니다. 클렌징, 토닝, 트리트먼트, 보습, 자외선 차단 등 모든 단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킨케어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자기관리의 한 형태였습니다. 스킨케어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간직할 자기애와 존중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콘서트 날이 다가오자 설렘과 감사가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음악과 즐거움 그 이상의 것을 주었고 아름답고 깊고 배려심 깊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꿈꿔왔던 콘서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열기는 뜨거웠고 콘서트장 주변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은 저마다 같은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행사의 규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조명과 카메라, 야광봉을 흔드는 수많은 팬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는 웅장하게 꾸며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관중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음악의 첫 음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면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하나의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흠잡을 데 없었고 각 곡의 리듬에 맞춰 목소리가 완벽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무는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K-팝이 자랑하는 노력과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아티스트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말을 초월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죠. 대륙을 가로질러 저에게 다가왔던 멜로디가 이제 바로 제 눈앞에서 라이브로 연주되고 있었으니까요. 라이브 연주에 의해 증폭된 노래의 감정적 깊이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콘서트의 밤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빛과 음악 에너지의 폭포수 같은 감정과 경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아레나에서 열린 콘서트는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짜릿한 공연부터 열정적인 관중들까지 모든 순간이 제 가슴에 새겨지는 추억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절정에 달하고 아티스트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 예상보다 훨씬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이 안전과 교통 측면에서 걱정거리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아직 밤이 밝지 않았고 도시는 한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밖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팬들은 콘서트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며 매 순간을 되새기며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제리와 저도 콘서트의 흥분으로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팬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거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외출하고 있었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막 밤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평온함과 안정감이 느껴졌고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이었으며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리와 저는 지하철역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시 운행이 잘 되어 있어 공공서비스와 편의에 대한 런던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시민과 방문객을 배려하는 도시 접근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길에 심야 식당과 편의점이 모두 문을 열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지만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은은하게 윙윙거리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서울이 제 선입견을 깨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였고 활기차면서도 안전한 곳이었죠. 콘서트는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지만 효율적인 인프라와 안전한 환경을 갖춘 도시 자체가 제 한국 여행의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심지어 밤에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안전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제리와 저는 활기찬 분위기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의 밤 문화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젊은 에너지와 활기찬 밤 문화로 유명한 홍대에서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바클럽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고 저마다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선선한 밤 공기와 긴 하루를 보낸 후에 자유로움을 즐기고 있었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정감이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고향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항상 편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거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희는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트렌디한 바에서 맛있는 빙수를 제공하는 아늑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미소와 한국 문화의 장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희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수면에 아름답게 반사되어 고요하고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산들바람과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있자니 서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방문하는 단순히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 낯선 사람 모두와 순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춤을 추거나 조용히 강변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등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는 아쉬운 모든 경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경이로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디바의 한국 여행은 그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문화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디바는 자신감과 기쁨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은 활기찬 문화, 스킨케어에 대한 열정, 화려한 음악 현장, 따뜻하고 활기찬 밤 문화를 보여주며 두 팔 벌려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 여행은 그녀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추억의 멜로디가 되어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활기찬 문화,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은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